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주목해볼까요? 여가부 폐지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를 강렬하게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예요. 예, 이런 식으로 2대남, 즉 20대 남성 쪽에서 반길 만한 얘기를 계속 이제 줄창 꺼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 요걸 먼저 던졌었고요. 네. 그 다음이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둘 다 이게 별다른 설명 없이 뜬금없이 올라와 갖고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해킹 아니냐. 해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텐데요. 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해킹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예. 이 중에 특히 여가부 폐지론 같은 경우는 의아한 게 윤석열 후보가 2달 전까지만 해도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개편, 예. 존치하면서 개편. 예, 그랬다가 이걸 아예 폐지로 지금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바꾼 건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등 돌렸던 젊은 남성들한테 구애하는 포석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요. 네네. 당 안팎에선 젠더 갈등에 무책임하게 편승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준석 아바타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또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고 페이스북에 또 올렸는데요. 역시 20대 남성을 겨냥한 걸로 보이죠. 네. 다만 2대남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여성들의 반발도 있어서 표심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며 뭐 정책이며 이런 게 확 바뀌었다. 요게 하나.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선대위의 내용이 있을 때 그때 그 선대위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윤석열다움 뭐 이런 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윤석열다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뭔가 저돌적이고 네. 뭐 돌파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선대위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선명성이 강하고 좀 더 간단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홍보를 맡는 팀, 정책 홍보 공보를 맡는 팀의 실무진들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2030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들 특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젊은 세대와 관련된 거고 네. 뭐 젠더 이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정도 되면은 좀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 강경했던 사람들도 좀 온건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좀 세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에선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여가부 뭐 폐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가부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뭐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폐지가 맞느냐? 그럼 뭐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도 폐지하고 뭐 법무부도 폐지하고 다 폐지해라.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해경 폐지한 것처럼 그럼 해경 해체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해체하고 폐지하고 이런 게 어떤 안정감 있는 후보의 모습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확 예. 바뀌었다는 한 축과 그럼 그 내용 자체는 어떤가라는 한 축, 두 가지 측면의 이슈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전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프로보커터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주목 끌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좀 거칠게 하면 관종이거든요. 프로보커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관종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어지는 멸공 챌린지하고도 이어져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네. 멸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를 멸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멸공 예전에 포스터 반공 포스터 이런 데 많이 등장했던. 그렇죠. 제가 한 25년 전에 군대에서 멸공의 횃불 부르고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멸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멸하는 거잖아요. 네. 여가부도 폐지나 해체하는 거예요. 뭔가를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맥락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딱 이거를 이제 받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정용진 부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이고 정치권은 정치권이잖아요. 딱 예. 다른 건데 각각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주말 사이에 묘하게 두 사람의 SNS가 이렇게 겹쳐가면서 가는 흐름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갑자기 멸공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 멸공.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그 해시태그로 달걀, 파, 멸치, 콩인데 달파, 멸콩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파하고 멸공을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아, 달걀의 달, 예. 파의 파, 멸치의 멸, 예. 콩의 콩. 예, 달파 멸콩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구구들이 쓰는 약간 이런 관심을 끄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전략에서 맞는 것이 시대착오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갑자기 근데 그 멸공 얘기하기 시작한 건 어떤 맥락인 거예요? 그분은 원래 옛날부터 멸공 얘기했습니다. 멸공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많이 썼고요. 썼어요? 뭐 공산당이 싫어요는 예, 아주 예, 오래 전부터 썼고요.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마트하고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 사용이 오늘부터잖아요.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요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 자, 김광일 기자. 예, 그 한편으로 또 그 뭐 이대남 구애 전략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가장 또 곤란한 건 민주당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그 주장이 나오고 지만 사흘 정도 됐는데 당 차원의 어떤 입장이나 논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예, 뭐 이재명 후보도 뭐 한쪽 편 들면 안 된다 이 정도에 좀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아마 표 계산이 어려워서 좀 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젠더 이슈라는 게 사실 한 5년 전부터 한 뭐 이렇게 사회를 좀 뒤흔들어 온 이슈인데도 정치 이슈에서는 좀 정치 영역에서는 좀 외면받아 왔었거든요. 네네. 당분간 쟁점화 자체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7글자를 SNS에 올린 심상정 후보, 정의당 이 토론을 여러분 직접 듣고 판단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15% 넘긴 안철수. 예, 주말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15%를 넘겼네요. 예, 일단 먼저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조사한 거 있는데요. 이재명 37.6, 윤석열 35.2%가 나왔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15.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긴 건 지난 7일 한국갤럽 조사 이후 두 번째고요. 네. 15%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완주 가능성을 높이거든요. 만약에 실제 선거에서 15%를 넘길 경우에는 선거비가 국고로 보전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협상에도 협상력을 높이게 자, 되겠습니다. 이게 KSOI 조사고 또요. 또 저희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서 같은 기간에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조사한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다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안철수 대 이재명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해도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는 그 결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쪽에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때는 안철수 42.3 대 이재명 28.9%로 오차범위 밖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던 포스터 조사 그냥 다자구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15% 넘긴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2%가 나왔습니다. 12% 나왔습니까? 김준일 기자. 예. 뭐 국민일보 이런 곳 제목들 보니까 준결승전 불가피 이렇게 아예 그냥 탁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로 인해서 뭐 그게 아니었더라도 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때는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이번에도 작동할 것인가? 왜냐하면 역대 단일화를 보면은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했지만 사실 졌고요. 2002년에는 이제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해서 이겼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그래서 시대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후보 자체가 이제 자강론은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가장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이제 높이 보는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그래도 50%를 아직도 넘고 있다. 계속.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이번에는 그 부분이죠.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추이를 보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교체하고 후보를 얹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정권 교체 딱 표시를 하려고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윤석열 후보 이 후보는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이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제 예, 말씀은 예. 정권 재창출 그래프하고 크로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크로스가 된 적이 네. 없는데 역대 모든 대선에서 다 정권 교체가 높았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해석의 문제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얘기하면 안 된다. 후보 자강론이 먼저다라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진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될 것 자, 같습니다. 김광일 기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MBN RN서치 여론조사 결과 전하면서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대목이 여심위에서 공표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게 발표가 났죠. 예. 근데 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 건 조사를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됐을 때 그 경우 조사를 안 해서 불공평하다, 불완전한 조사였다. 불완전 조사다. 예, 라고 이쪽 합니다. 케이스는 했는데 저쪽 케이스는 안 해서 예. 이번 서던 포스트 조사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다 받고 다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뉴스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얘기는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 가죠.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오늘부터입니다. 예.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인 곳이 대상이고요. 작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지금처럼 방역 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일주일 계도 기간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어긴 경우도 오늘부터 이제 본격 단속이 될 텐데요. 2차 접종하고 180일을 넘겼는데 3차 접종 안 맞은 34만 3천 명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 어길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씩을 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곳이 이제 대형 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가 되면서 방역 패스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계속 이제 정치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는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이 정치적 방역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역이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사실은 지금 법원에서 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한해서 일단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런 줄소송이 지금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당시 법원 그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정인데 이게 이를테면 이 수치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엄청 버벅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마 준비를 이번에는 제대로 할지 이번 좀 봐야 소송에서는? 되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어쨌든 뭐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어떤 그 법원 판단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오늘 2부에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재갑 교수는 법원의 이런 판단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반론도 해가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